일주일 전 여론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는 그냥 비슷한 별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2% 포인트 정도가 오른 수치인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ARS와 전화 면접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샤이 보수층이라든가 샤이 진보층의 응답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샤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뭐요? 내가 샤이한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박수도 받고. 네. 안녕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안녕하셔야죠. 네네. 네, 안녕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정 변호사님이 나오셨는데요. 네네. 자, 오늘 여론조사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소위 깜깜이라고 하죠. 깜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여론조사가 본물처럼 터질 겁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뭐부터 볼까요? 중앙일보부터 볼까요? 중앙일보에서 갤럽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재명 49, 김문수 35, 이준석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전화 면접입니다. 전화 면접. 여론조사 전문 가들에게 물어보면 ARS와 전화 면접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예, 이게 샤이 보수층이라든가 샤이 진보층의 응답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해석의 영역에 맡기겠습니다. 네네. 자, 하지만 저희는 일단 오늘 나온 것을 위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샤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샤이한데 천하의 유병수가 샤이하면 저는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어제 네. 제가 저의 별명을 공개했는데 네네. 여러 시청자분들이나 강냉이 선생님들이 놀래시더라고요. 제 별명이 띠리하다. 그 강원도 사투리로 경북 사투리로 띠리하다. 아가 무슨 뜻이에요? 멍청하다. 멍청하고 띠리하고 아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가 좀 허술하다. 아니 멍청한 거하고 샤이한 거는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 경계성상에 있다. 띠리한 게 약간 좀 멍청하고 샤이하면서도 좀 허술하다. 샤이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게 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띠리하다. 뭐 이런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작년에 선거할 때 해리스하고 박빙이라고 다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뚜껑을 딱 열어 보니까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샤이, 그 러스트 벨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것을 그 여론조사가 쫓아가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엔 어떨지 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49%,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35, 이준석 11% 나왔는데 네네. 자, 어제 거 준비가 혹시 돼 있습니까? 어제 여론조사가 또 나온 게 있었어요. 그 부산일보와 해가지고 전국 지방신문협의회에서 3천 몇백 명을 조사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급하게 저희 제작진에게 부탁을 드려서 바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면 조금 있다가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일단 중앙일보를 보고 좀 하겠습니다. 49, 35, 11%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좀 직전 일주일 전 여론조사하고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는 그냥 비슷한 별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2% 포인트 정도가 조금 오른 수치인데, 요거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올랐다 내렸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본다면 이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올랐다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강원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똑같아요. 지금 중앙일보 하고 같은 기간에 실시한 건데 이거는 3,028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3,028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것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12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자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요 여론조사를 보면 46.5%와 40.4%입니다. 이건 오차 범위 안에 오차 범위 바뀌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차 범위가 1.8이거든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3,028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샘플 수가 많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재명 후보 뭐 대단하지만 김문수 후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김문수 후보는 핸디캡을 2개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100m 달리기 하는 거예요. 모래주머니가 어떤 모래주머니냐?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누가 딱 들어도 무슨 계엄, 탄핵까지 당한 정당이네 이런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래주머니를 차고 그 다음에 100m 달리기인데 상대방 후보는 50m 앞에 먼저 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고 했을 때가 이미 그 이재명 후보는 벌써 저 앞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후보로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만큼까지 그 지지율을 따라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있는 후보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후보라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쯤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지금 최소한 55%, 60%이 정도는 나와줘야 그게 정상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선전하고 있고 그 다음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네. 꼭 일주일 뒤에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그 D-7이 되겠나? 아마 그런 날 오늘까지 치면 D-7이겠죠. 얼마나 더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향방이 가려질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46.5% 대 40.4%. 제가 본 여론조사 중에서는 가장 근접한 여론조사인 것 같고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가 있지만 1,000명에서 1,500명 샘플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3,028명 여론조사 샘플은 제가 본 여론조사 중에 가장 많은 샘플이었습니다. 그 샘플도 샘플인데요. 제가 눈여겨 보는 거는 이번 그 대선은 뭐 다른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서 관건이 있느냐. 첫 번째 서울. 그다음에 이제 그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PK. 그다음에 세 번째가 충청도. 요렇게 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수도권에서 김문수 후보가 특히 서울에서는 이재명 후보 앞질렀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PK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 추가 PK 쪽에서도 김문수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충청도인데 충청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라고 어제 제가 시사쇼 정치단가 어딘가 나가서 그거 봤더니 충청도에서도 그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겼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 보니까 이거는 좀 고무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제가 보니까 물론 오늘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자, 보면 제가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살펴보니까 자, 서울하고 경기 지역은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김문수 후보가 앞선 지역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영남 지역뿐이에요. PK 지역뿐입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028명 샘플로 있던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실시한 최대 규모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5%, 김문수 후보가 40.4%, 박빙으로 나왔죠. 여기서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그야말로 초박빙 상태입니다. 네네. 자, 이거를 제가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께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한번 드릴 텐데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제작진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일단은 그 중앙일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볼게요. 중앙일보 내용을 보면 단일화 이슈가 네네. 지금은 어제도 저희가 이준석 후보와 제가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이준석 후보의 입장은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네네. 방송기자 클럽 기자 간담회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하면 된다. 뭐 그래도 단일화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사퇴할 일은 없잖아요. 뭐 한덕수 후보도 사퇴를 했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은 듭니다. 네. 그건 뭐 한덕수 후보가 사퇴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김문수 후보도 뭐 사퇴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네네. 그러니까요. 꼭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삼자 구도로 전략을 이렇게 수정을 이제 해서 국민의힘이 남은 기간 전략을 짜야 되는 현실적인 상황이 왔다. 네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네. 자, 그 전략 어떤 전략이 있겠습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요. 네.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문수 후보는 만약에 삼자 구도로 간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절해야 됩니다. 자, 확실하게 더 단절을 해야겠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윤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르고 왜냐하면 제가 계속 생각하지만 재작년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 조그마한 선거였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작년 총선에도 그랬는데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 필패예요. 제가 지난 총선 때도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은 작년 총선보다도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총선에서 김문수는 윤석열이 아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은 그 뒤에 쫙 밑에 그 숨겨져 있어야 된다. 저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이거를 갖다가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모습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큰 악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이걸 갖다가 차단해야 된다. 어차피 친윤들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를 찍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나 뭐 아니면 다른 뭐 그 사람들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를 찍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그 이재명 후보를 찍지는 않겠는데 그 투표를 포기할 사람들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를 갖다 찍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 선거의 대선의 프레임을 윤석열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가면 필패인 거고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 선거를 김문수 대 이재명의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면 그러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전 어떤 생각 드냐면 저도 김문수라고 한 사람을 다시 봤거든요. 네. 파팜이라고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경기도 지사할 때 김문수가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 딱 보면 야,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문수 후보를 공격을 못 하잖아요. 공격할 게 없잖아요. 이재명 후보를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내가 소년공이고 내가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진짜 노동자는 누구였는가?
김문수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진짜 서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재산만 봐도 벌써 3배 차이고요. 그다음에 군부 독재 막 욕하는데 전두환 시절에 노동운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재명 후보는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때 뭐 하고 있었냐면은 전두환 때 출세하려고 고시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변호사 하다가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도지사 하다가 국회의원 2번 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어떻게 보면 저 커리어는 국민의힘 후보 커리어고요. 그 다음에 그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렵다라고 하는 서울상대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때려치우고 전태일 열사 어머니한테 달려가가지고 그때부터 노동운동해서, 그 다음에 그때 결혼할 때가 설란영 여사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고졸 여공이었잖아요. 무슨 그런 이야기 듣던 그런 사람하고 서울대 경영학과 재적당이긴 했지만 들어간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국회의원하고 그 도지사 2번 하고 그러면서 장관까지 하면서 모은 재산이 10억이잖아요. 10억.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그 김문수 후보하고 서울대 이각범 교수라고 사회학과 교수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이각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두 분이 친한가 봐요. 김문수가 돈을 못 모은 게 아니래. 김문수는 돈이 들어오면 그걸 다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막 그런 쪽에다가 썼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길어졌는데, 김문수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김문수가 대통령 되는 것이 낫겠는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낫겠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전제가 됐을 때 김재원 그 비서실장인가요 지금? 네. 김재원 저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가 맥히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됐을 때 저기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그게 맥히는 건데, 만약에 김문수 이미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딱 어른어른 거리면은 이재명 김문수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차라리 그럼 이재명 되는 게 낫지 그러면서 이준석 찍거나 아니면 기권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가 어떻게 그 판단하고 남은 선거 운동을 할지 저는 그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의 정우상 논설위원회 칼럼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왜냐하면 썼던데요? 네,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전 이 부분이 참 감명 깊었는데, 자, 5월의 상징인 박관현, 그가 50일간 단식 투쟁하다가 사망했던 광주 교도소의 독방, 그 독방에 10개월간 수감됐던 김문수. 5월을 생각하면 늘 아픈 추억이 떠오른다며 울먹이던 김문수의 눈물은 진짜였다. 자칭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기는 했지만 광주에서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보수 정당 대선 후보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게 김문수라는 거죠. 네네. 네. 저도 그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같은 캐릭터가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에서 다른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그 후보 같으면 예컨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그 케이스처럼 강남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가 정치권에 영입돼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국민의힘에 드글드글하지 김문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도 좋은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스카웃 돼가지고 정치 쭉 시작해서 진짜 갓 40살 그 나이에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는데, 김문수 후보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도 아침에 이제 그 칼럼을 갖다 읽었는데 네. 그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잘 어필이 돼야 이번 대선에서 승산이 있겠다 그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사이에 저희 그 제작진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지방신문협회 한신협이 최대 규모의 여론조사 3,028명이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최대 규모의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46.5%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나왔고요. 김문수 후보는 40.4%. 자, 불과 6.1% 포인트 차입니다. 자, 초박빙이라고 그냥 아주 그냥 박빙 경쟁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면요. 자, 부산, 울산, 경남이 야, 이거는 0.4% 포인트예요. 초박빙이야, 초박빙. 자, 서울 아까 말씀하셨죠. 서울이 43.5 대 41.2. 그냥 이거는 그냥 오차 범위 아니니까 이거는 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봐야겠죠. 네네. 통계학적으로. 자, 인천 경기는 50.1 대 47.7이니까 오차 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위입니다. 자, 대전, 세종, 충남북 47.4 대 40.7. 이 부분도 지금 7.2% 포인트인데 여기도 오차 범위 바뀌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우위고 대구, 경북은 29.5 대 58.6. 이거는 뭐 김문수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 상황이고 전북이 의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우위이긴 하지만 30.8%를 김문수 후보가 일단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광주, 전남도 23.1 대 64.4. 강원도는 지금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고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돼 있고 자, 제주 지역은 54.9 대 33.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지금 박빙이란 상황입니다. 박빙. 서울하고 그다음에 PK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호남에서 만약에 저게 이제 득표율이 된다라고 하면 호남에서 저 정도 득표를 한 그 보수 정당의 후보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 수치에 한참 못 미치는 뭐 대개 한 자릿수 아니었습니까? 서울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겼죠. 네네. 이겼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저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준석 후보의 표가 만약에 단일화된다든지 해가지고 그 국민의힘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저 파란 표는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 파란 표가 빨간 표로 넘어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것 같고 저 노란 표가 얼마나 그 김문수 후보한테 확보가 되느냐 그 노란 표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무난하게 패배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저에게 전화 면접인지 ARS인지를 여쭤보는데 ARS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셨습니까? 전화 면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ARS. ARS입니다. ARS입니다. ARS. 실망하셨나요? 근데 뭐가 더 정확해요? 전화 면접하고 ARS. 그거는 까봐야 알죠. 뭐. 까봐야. 까봐야 알죠. 표를 까봐야 하는 거죠. 네. 뭐. 왜냐하면 샤이 진보층이 더 많을지, 샤이 보수층이 더 많을지, 그거는 진짜 투표하고 개표를 해봐야. 저는 알겠는데요. 지금 진보층은 샤이할 이유가 없어요. 없죠. 뭐 신나서 네네. 찍는다는 생각들이 그러니까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수층은 오히려 샤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참 묘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찍을 거야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다니면은 자연스럽게 찍게 되는데 마음속으로만 내가 유병수 찍어야지 그러다가 투표장 딱 들어가면은 유병수 내가 찍을까 말까 하다가 다른 사람을 찍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편집국장 선거 같은 거 없나? 그런 거 없어요. 자, 일단은 어제 선거운동 이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예상을 깨고 어제 김문수 후보의 서울 도봉 유세 현장에 깜짝 등장을 해서 김문수 후보와 나란히 손을 잡고
합동 유사에 나섰습니다. 네네. 자, 아주 그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기다렸던 장면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기대했던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늦었다. 늦어도 좀 상당히 늦었다 그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저때 어제같이 이제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김문수 후보한테만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헌신적으로 진짜 목이 그냥 터져라, 지난 총선처럼. 제가 기억나는 게 지난 총선에 한동훈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여기 청계광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저녁 방송이 있어가지고 7시에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한동훈 그때 대표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총선 마지막 바로 전날, 그 4월 9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한 8시쯤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유세하는 건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저녁 먹고 조금 기다리다가 8시 정도 되니까 조금 늦게 왔어요. 8시 한 20분인가 30분인가 그때 와가지고 그 뭐 하는데 그냥 사람이 기진맥진하더라고 진짜로. 목도 다 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은 소화도 못하고 그냥 거의 그냥 뭐 차에서 쓰러지다시피 그랬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모습을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보여줬었다라고 하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제일 뜬 사람, 보수에서 제일 뜬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김문수인데,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저런 면이 있었어, 저런 사람한테, 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안철수 전 후보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안철수 후보 같이만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한동훈도 좋았고 김문수도 좋았고 분위기가 지금과는 요만큼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남은 일주일 동안 한동훈 전 대표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주는 게, 그게 본인한테도 좋을 것이고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서 어제 도봉에서 김문수 후보와 첫 합동 유세를 했죠. 네네. 그리고 이제 광주로 내려가서 사전 투표를 광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과 함께 내려가서 광주에서 사전 투표, 호남에서 사전 투표를 또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광주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행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좀, 왜 자꾸 모아서 다니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는 행보일 수도 있고. 참,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오늘 공개 행보를 시작을 합니다.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합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유영아 의원이 네.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 제 방송에 나와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힌트를 주고 갔어요. 저는 못 봤는데. 여기 힌트를 주고 가서 오늘 바로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오늘 저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의 드릴 것도 있고 보고 드릴 것도 있고 의견을 들을 것도 있고 해서 그 의견을 듣고, 그런 다음에 가시적으로 어떤 그 선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그 가시적인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저 제가 궁금해서 그다음에 물어봤죠. 혹시 김문수 후보랑 만나십니까? 그러니까 만날 거라고. 근데 그 오픈을 하지 말아달라. 네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럼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할 거라고 했더니 이게 일단은 성사가 됐고 했는데,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는 행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거 운동하는 거는 객관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역효과 났던 사태가 지난 총선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총선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직전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PK 지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게 오히려 그 PK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데는 PK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나머지는 뭐 다 그렇게 될 때가 나온 거고 수도권이나 거기 뭐 다른 데에서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갖다 당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이제 마땅한 것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공개 행보라고 할 게 오늘 오전에 구미에 있는 아버지 생가 방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후엔 또 차 타고 점심 자시고 올라가가지고 옥천에서 어머니 생가 방문하는 거고 이 정도 행보를 무슨 정치운동이나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쭉 생가를 방문하는 거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블레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는 뭐에 대해서 더 눈길이 가냐면 옥천. 구미 같은 데는 어차피 TK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뭐 거의 한 60% 가까이 김문수 후보가 이제 지지율을 갖다 보고 있는데 득표율도 거기서 더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TK 지역이니까. 그런데 옥천은 여기는 충청북도 아니겠습니까? 북도죠. 충청북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생가를 갖다가 딱 가서 방문하는 걸 보여주면 적어도 그 주변의 민심은 사실은 많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하는 여론도 사실 상당히 있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렇게까지 그렇게 고초를 겪을 만한 일이었는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언론에 사람들 눈에 조금 이렇게 등장해 주시는 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